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퇴직하면 마음껏 쉬고 싶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즐기면서 살고 싶다. 저 역시 한동안은 퇴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데 현실은 참 다르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준비만 잘 해두면 퇴직 후에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사정을 들어보니 은퇴 이후에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50대 대기업 임원 퇴직 6년 차 장고는 파다. 생활비의 충격적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큰 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르신 분이니 우리보다는 훨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퇴직 후 6년 만에 모아둔 돈이 거의 바닥나고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꼭 임원이 아니어도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 갑작스레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어제까지 늘 웃으며 다니던 선배가 어느 날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통 연락이 안 된다든가 가끔 만나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어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본인이나 가족 혹은 친구 이야기가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퇴직 후의 삶은 남 얘기가 아닌 곧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퇴 준비와 실제 생활비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법한 3가지 사례와 함께 은퇴 후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풀어보려고 해요. 읽고 나서 나도 지금부터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구나. 혹은 아직 퇴직까지 여유가 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50대 대기업 임원, 퇴직 6년 차의 현실. 먼저 이번 글의 화두가 된 어씨의 얘기를 해볼게요. 어씨는 50대 중반에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연봉도 꽤 높았고 보너스도 넉넉하게 받았죠. 오랜 직장 생활로 퇴직금을 마련해뒀고 임원 시절에는 여러 주식이나 펀드 투자도 했답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만 해도 이 정도면 남들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 6년이 지난 지금 거의 잔고가 바닥난 수준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 어씨는 그동안 못해봤던 걸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퇴직 직후 12년간 유럽이며 동남아며 전 세계 여행을 다녔고 집안 인테리어와 고가 취미활동에 요트 면허, 고급 오디오 수집 등에도 아낌없이 지출했습니다. 워낙 자신감이 넘쳤던 터라 여행 비용이나 취미에 대해 별다른 예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썼다고 해요. 문제는 인생이라는 게 늘 평탄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퇴직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가끔씩 기대하던 투자 수익마저 잘 안 풀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돈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고 눈 깜짝할 새에 잔고가 얇아졌죠. 은퇴 후에는 의료비라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 자녀 결혼 자금 도움이나 부모님 간병비 등도 발생합니다. 결국 6년 만에 월 생활비를 대출로 메워야 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어씨가 특히 힘들어하는 건 임원이라는 이미지 탓에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기 쉽지 않다는 점이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합니다. 이 56세 공무원, 조기 퇴직 후 연금만 믿었다가 두 번째 사례는 B씨 이야기입니다. B씨는 56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조기 퇴직을 했어요. 사실 정년까지 몇 년 더 다닐 수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쳤고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죠. 공무원 연금은 일반 직장인 연금보다 다소 낮다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퇴직 직후 B씨는 드디어 나도 자유다 하며 부부가 주말 농장도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까 맨날 쓰는 생활비 정도는 충분하겠지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애들 결혼 자금이니 갑작스러운 병원비니 해서 비용이 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B씨 아내가 관절 쪽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가 목돈으로 나간 거죠. 거기다 세월이 지날수록 물가는 오르고 자식들도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 보니 용돈을 보태줄 때도 있고 이래저래 재정 지출이 늘어납니다. 결국 B씨가 받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거나 용역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고민하지만 일자리도 쉽게 구해지지 않고 나이가 있다 보니 몸이 힘든 일은 버거운 게 현실이에요. 아, 괜히 조기퇴직을 했나라는 후회가 계속된다는 게 B씨의 최근 한탄입니다. 정년까지 몇 년만 더 버텼어도 그 사이에 빚이나 아이들 결혼 자금을 좀 더 마련해뒀을 텐데 조급한 마음으로 연금 하나 믿고 빨리 나와버린 게 실수였다는 거죠. 57세의 자영업자, 장사 접고 은퇴했지만 마지막 사례 C씨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C씨는 57세에 2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음식점을 정리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음식점도 오래 했고 한동안은 꽤 잘 됐지만 주변 상권이 바뀌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많이 줄었대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조금이라도 번 돈이 있으니 이젠 좀 쉬자 싶었죠. 그런데 막상 영업권 정리하고 퇴직금 비슷하게 마련해둔 목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10년은 버티지 않을까 싶어서 은행에 맡겨두거나 소액 투자하면서 소소하게 불려나가려 했죠. 그리고 드디어 남들처럼 한가롭게 살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지나면서 월세나 관리비 같은 고정비용, 식비, 경조사비, 그리고 병원비 등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의외로 컸다고 해요. 월 20만 300 정도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40만 500 이상은 우습게 지출된달까요. 이유를 따지고 보면 평소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출 항목이 늘어난 것도 커요. 가족들과 외식도 잦아지고 예전에는 음식점 운영하느라 아예 시간을 못 냈던 취미생활 골프, 동호회 활동 등에 돈을 쓰기도 하고요. 결국 C씨가 은퇴 당시 예상했던 나는 최소 10년은 넉넉할 거야 라는 계획은 크게 빗나갔고 벌써 퇴직 후 5년 차인데 슬슬 이제 5년도 못 버틸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조기 은퇴를 후회하는 건 물론 다시 어딘가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걱정하는 중이라고 해요. 3.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공통적으로 생각보다 돈이 훨씬 빨리 줄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점이 세 분의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요? 의외로 큰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확실히 많아져요. 특히 중장년층 이후로는 한 번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만으로도 수백, 수천만 원이 훅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쌓이면 큰 비용이 되죠.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가족 지출. 자녀가 완전히 독립하지 않았거나 결혼 준비나 유학, 기타 돌발 상황에 손주 양육 지원에 금전적 지원을 해줘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간병비나 요양비가 필요할 수 있고요. 퇴직 후 심리적 해방감. 회사나 가게 일에서 해방되면 이제 나도 좀 써보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요. 그동안 눌러왔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다 보면 여행, 취미생활, 모임 등 고정 지출도 늘어나죠. 투자 수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원금이 줄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퇴직 후에는 추가적인 소득 활동이 제한적이니까요. 계획 없는 자금 운용. 막연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지냈다가 실제로 얼마가 들고 언제 고비가 찾아올지 계산이 안 서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4.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재무 계획 세우기. 월 고정 지출, 예비비, 의료비, 레저 여행 비용 등을 세분화해 예상해 보세요. 그리고 적어도 2020년 뒤까지의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능한 한 정년까지 다니거나 건강이 허락한다면 퇴직 후에도 가볍게 일할 수 있는 세컨드, 찹세컨드, 잡을 구상해 보세요. 요즘은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시니어 컨설턴트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많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강의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건강관리 40대 중반부터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내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한번 건강이 무너지면 재정적 타격도 커지거든요. 가족 간 대화와 협조 자녀나 배우자와 미리 재정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는 게 좋아요. 자녀 결혼 자금, 부모 간병비처럼 대규모 지출이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협의해두면 훨씬 덜 당황하게 됩니다. 신중한 투자와 분산 투자 적어도 은퇴 후에는 무리한 공격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집중하세요. 한 곳에 목돈을 몰아넣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지출 습관 점검 은퇴 전엔 월급이 들어오니 큰 부담 없이 소비했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입이 크지 않아요. 취미생활이나 여행, 외식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허리띠를 어느 정도 졸라매야 할 시점이 옵니다. 5. 마무리하며 50대 대기업 임원 퇴직 6년 차장고는 바닥. 생활비의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이 처음엔 좀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나면 생각보다 지출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여유 자금이 빨리 줄어드는 걸 금방 체감하게 되거든요. 앞서 소개한 어씨, 빚이 시시처럼 나에게는 아닐 거야 라고 방심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자금이 빠듯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연장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챕터라고 봐야 해요. 그만큼 꼼꼼한 재무 계획과 건강관리, 가족 간 협의가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퇴직이 코앞인 분도, 아직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도 언젠가는 맞이할 은퇴 생활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길 바라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지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디 그리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정말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미 퇴직하셨거나 곧 퇴직 예정이신 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뒤늦게라도 깨닫고 대비책을 세운다면 작은 소득 활동이라도 찾아보거나 지출을 조절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 상황을 직시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는 의지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함께 고민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결국 은퇴 후의 삶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